Hello everyone. I'm Jong Hong-jeon working for Etrik Korea. 저도 영어가 짧아가지고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Advanced AI System Safety and Red Team Testing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고요. 여기에 주된 내용은 ISO IEC 42119-7의 표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어드밴스드 AI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앞에 그 프로페서 수지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로우와 그 다음에 그 비결정적인 시스템 특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테스팅 방법들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어드밴스드한 AI 시스템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테스팅하기 위한 새로운 테스팅 방법론으로 이제 레드팀 테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테스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표준화를 저희 ISO IC JTC1의 S42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저기 의장은 앞에 계시는 닥터 스튜어트께서 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준을 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국제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이네이블드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프로세스 표준인 IEC 63521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컨비너와 프로젝트 에디터를 맡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O IEC JTC1의 AI, Artificial Intelligence 표준화를 하는 데에서 그 ISO IEC TS 42119-2를 닥터 스튜어트 하고 같이 코 프로젝트 에디터를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것은 작년 11월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ISO IEC TS 42119-7 테스팅 오브 AI의 레드 티밍이라는 타이틀로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PWI 42117이라고 해서 트러스워시 팩트 레이블이라는 PWI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거는 현재 개념을 구현하는 단계인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AI 시스템이나 모델에 대해서 이제 환경 라벨과 에코 레이블과 비슷하게 이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어떠한 신뢰성 특성을 가지는지, 그게 그 밸리데이션 가능한 건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AI 관련된 표준들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대통령 직속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글로벌 협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큐리티 TF, 그리고 뭐 베이직 헬스에 대한 TF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주된 발표 내용의 한 80% 장표는 AI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된 내용들은 테스팅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시큐리티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한, 그래서 그러한 용어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발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 어드밴스드 AI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제 보안에 대한 환경, AI 시스템에 대한 보안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AI에 대한 보안 침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뭐 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관점 또는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룰 베이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AI에 대한 그 어댑티브한 어택을 방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도 AI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어도 AI가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AI 보안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취약점을 어떻게 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잘 커버할 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존에 하던 방법처럼 단순하게 어떤 텍스트 필터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얼라이먼트라는 관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미토스 쇼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미토스 프리뷰 버전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보안에 대한 글로벌하게 모든 국가가 다 이러한 어드밴스드 AI 시스템으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토스가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발표가 됐었고 최근에 6월 10일 날 미토스 버전과 그 다음에 페블스 버전을 공개를 했는데 다시 이틀 만에 그것이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사용자들은 접속이 차단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시스템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국가의 안보에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그것을 차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드밴스드 AI 시스템이 단순하게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의 어떤 뭐 취약점에 대한 이슈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시큐리티에 대한 이슈, 내셔널 시큐리티에 대한 이슈까지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디펜스하고 잘 테스팅해서 커버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앞서서도 많은 연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에이전틱 AI가 나오면서 기존의 테스팅하는 커버리지보다 또는 어택 서페이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코어 모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커버를 하면 됐었는데 이후에는 시스템 레벨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소시오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테스팅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이제 위협에 대한 요소들은 트릿에 대한 요소들은 3티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레이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 레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시오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임팩트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레벨에서는 단순히 제일브레이크라든지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익스트랙션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시스템 레벨에서는 그런 더 확장되는 레벨, 뭐 RAG에 대한 널리지 베이스 포이즈닝이라든지 데이터 포이즈닝이라든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어택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또는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디스인포메이션으로 해서 러우 전쟁에서 이제 뭐 미스트랄을 이용해서 디스인포메이션을 확산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라든지 그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이제 모델 레벨에서 어떻게 하면 가드레일을 통해서 잘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뚫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죠. 어드밴스드한 제일브레이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프롬프트 인젝션 또는 뭐 다이렉트 프롬프트 인젝션 또는 인다이렉트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격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드레일을 무력화시키고 실제 모델에 본인이 원하는 또는 적대적인 공격의 목적에 맞는 내용들을 삽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만이 안전하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은 안전하더라도 시스템 레벨에서 방어하는 것들이 무력화되면 다시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감싸고 있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요소들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AG가 되는 경우에 거기에 널리지 베이스에 대한 포이즈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AI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공격을 해서 그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어떤 미스 인포메이션이 유통되게 한다라든지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시오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AI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뭐 예를 들면 딥페이크라든지 그러한 곳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프론티어급의 AI, 어드밴스드한 AI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단순하게 시스템 레벨에 대한 고민만이 아니라 이런 소시오 테크니컬한 측면에까지 테스팅에 대한 서페이스를 넓혀야 되고 그것에 대한 테스팅까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글로벌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존의 LLM은 단순히 아웃풋에 대한 퀄리티만 체크를 하면 됐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에이전틱 AI에서는 실제로 그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는 액션에 대한 체크까지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것들이 에이전틱 AI는 그 에이전트들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동작해도 원하는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WASP에서는 에이전틱에 대한 탑 10 트릿이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테스팅을 하고 디펜스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이지만 그 신뢰를 이용해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에이전트가 무너짐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들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고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한다라든지 또는 툴 자체를 악용하는 시도들을 한다라든지 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함으로써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결국은 메모리에 기록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메모리에 잘못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다시 그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이 오동작하게 만드는 일들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종합적인 내용이 적대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검증하고 대응하기 위한 테스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레드팀 테스팅 또는 AI 레드티밍은 결국은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그 베리피케이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큐리티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리고 네트워크에서의 페너트레이션 공격만이 아니라 세이프티적인 측면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연관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는 뭐 오퍼레이셔널 코디네이션에 대한 이슈들까지 다 커버하면서 모델 레벨에서부터 시스템 레벨 그리고 에이전틱의 환경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검증 테스팅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AI 레드 티밍을 통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AI 레드팀 테스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최근에 전자통신 동향부터 저희 이제 일렉트로닉스 앤 텔레커뮤니케이션 트렌드라는 데에 한국어로 된 표준화 동향, AI 레드팀 테스팅 기술 표준화 동향이라는 내용을 쓴 게 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어떠한 어드밴스한 AI 시스템에 대한 레드팀 테스팅을 하는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 URL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ISO IC 42119-7 표준은 작년 1월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고 내년 7월에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발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딜레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제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최종 그 워킹 드래프트를 만드는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요. 조만간 이제 글로벌한 리뷰를 함께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마무리를 해서 내년까지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사라든지 아니면 국정원,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은 키사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해서 레드팀 테스팅을 일반화하는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AI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레드팀 테스팅을 하게끔 하는 것들을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은 요 4119-7번 표준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사에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했었는데요. 저희 42119-7번 표준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조만간 이제 7월 8일 날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트 119-7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인트로덕션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플래닝과 익스큐션 하는 과정에서의 메소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레드 팀밍에 대한 테크닉, 그리고 다큐멘테이션과 리포팅에 대한 과정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관련된 NX들을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일부가 바뀔 예정으로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레드 티밍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Red Teaming is a testing practice인데 이거는 focused on inducing AI model or system to operate in an unintended way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테스팅 프랙티스로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unintended way로 동작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레드팀 테스팅을 하는 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실제 위협들이 어떤 게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테스팅을 한다라든지 또는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숨겨진 어떤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들 그리고 얼만큼 그 시스템이 디펜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테스팅은 이제 어떠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거에 대한 또 디터미니스틱한 테스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 수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데 AI 시스템은 특히 라지 스케일의 AI 시스템은 이렇게 넌 디터미니스틱한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의 트렌드는 AI 시스템을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큰 모델에 학습을 시켜서 스케일링 로우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서 그래서 더 많은 캐퍼빌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AI 개발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테스팅 방법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테스팅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레드팀 테스팅을 한다라든지 또는 벤치마킹을 기반으로 한 레드팀 테스팅을 한다라든지 또는 휴먼 레드티밍이 아니라 뭐 오토매틱 레드티밍을 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테스팅하려고 하는 대상들은 이제 그것이 예상 이외에 어떤 창발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이머전트한 리스크가 있는지, 또는 어드버서리얼한 벌러너빌리티가 있는지, 또는 뭐 적대적인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적대적으로 뭔가의 멜리셔스한 프로세스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unintended behavior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드 팀밍은 원래 출발은 CIA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CIA 또는 군사 조직에서 출발을 했고 트래디셔널 레드 팀밍에서의 목적은 조직이 어떤 골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의사결정 라인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각으로 그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 팀원이 그런 내용들을 사이드에서 다른 시각으로 리뷰를 하면서 검증을 하는 그래서 전략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사이버 시큐리티에 가져와 가지고 보안 분야에서 적대적인 공격들을 하면서 보안의 새로운 취약점들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고 그걸 통해서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AI 시스템에 대한 레드 티밍은 AI에 대한 세이프티를 비롯한 시큐리티 그리고 그런 라지 스케일 시스템에 대한 unintended behavior가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로 공격을 하는 어드버서리와 어택을 하는 포인트들은
데이터 포이즈닝, 학습 데이터를 공격한다라든지 인풋 페이지에서 프롬프트 인젝션을 하고 또는 이베이전 어택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어드버서리얼 메소드 또는 모델에 대한 인버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할루시네이션과 그다음에 AI 인시던트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이 레드 티밍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레드 팀 테스팅은 굉장히 멀티 디멘셔널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퀄리티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이프티와 시큐리티 그리고 또는 내셔널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퍼포먼스가 스테이블한지를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틱으로 가면 제너레이티브 AI와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이전틱 플로우에 대한 또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한 검증을 하는 요소로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테스팅에 대한 개념은 어드밴스드한 AI 시스템에 대한 테스팅에 대한 컨셉은 시큐리티에 대한 테스팅과 그 다음에 세이프티에 대한 테스팅, 그 다음에 내셔널 시큐리티 관점에서의 테스팅이 함께 들어가는 관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레드티밍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어드밴스드한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오픈 AI, 엔트로픽, 그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데에서 다 이러한 레드팀 기반의 테스팅을 일반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발굴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안 되면 시스템을 차단하는 일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인티그레이션 테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에 맞춰서 테스팅을 하고 다차원적인 평가를 하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에이전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제 29119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확장하는 AI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포트 119-2 표준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제 그것을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 이제 포트 119-7 레드팀 테스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이제 뭐 니스트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표준이라든지 OASB라든지 CSA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이드라인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 표준에서 담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가장 중요한 표준인 ISO IEC의 29119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고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포트 119-2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AI 테스팅에 대한 오버뷰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포트 119-7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9119-7에 29119에 있는 그 프로세스라든지 리포팅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표준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어떤 파운데이션한 부분에서 기존의 표준 체계를 쭉 연계해서 가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여러 각국에서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들, 새로운 매트릭스들 이런 것들을 합치는 부분들도 이슈가 있고요. 또 각국에서 어드밴스드한 AI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가이드라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팬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에서 뭐 레드팀 가이드라인 만들다라든지 싱가포르에서 가이드라인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통합하는 이슈들도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요 포트 119-7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표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여기는 페이즈라고 표현을 했는데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3개의 프로세스가 결합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 리포팅 단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리포팅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취약점들을 다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다시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 레드팀 프로세스는 기존의 포트 29119 시리즈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로세스와 연계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다이나믹 프로세스 테스팅과 같이 다이나믹 테스팅 프로세스의 일종으로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컨트롤하고, 테스트 디자인하고, 익스큐션하고, 컴플리션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이제 레드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을 하고 테스팅 결과를 리포팅하는 과정으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119-2의 이제 프로세스와 같이 프로세스 레벨, 액티비티 레벨, 액티비티 레이어, 그다음에 태스크 레이어로 같이 활동들을 정의해서 매핑, 얼라인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각 프로세스별로 주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는 다 학제적인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세큐리티 엔지니어도 들어가야 되고, 도메인 널리지를 가진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뭐 그 IT 분야의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또는 다른 이제 뭐 국가 안보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페르소나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드밴스드 AI 시스템은 단순하게 개인 레벨의 해커만이 공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하이 리소스 어태커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페르소나를 고민해서 이제 테스팅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제너럴 유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엑스터널 API와 커머셜 서비스는 블랙박스 타입으로 테스팅을 해야 될 거고, RAG와 엑스터널 플러그인들을 그레이박스 타입으로 해야 될 거고, 인하우스 모델과 오픈소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장한 시스템은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팅 형태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큐리티적인 또는 내셔널 또는 세이프티적인 측면, 퀄리티 인티그레이션하는 부분, 에이전틱 컨트롤,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테스트 목표, 그 다음에 테스팅하는 거의 절차, 내용들 설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룰 오브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내용들을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적대적인 공격을 허용할 거고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죠. 거기에 이제 스탑 컨디션도 정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 멈추고 어느 경우에 계속 진행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테스터에 대한 사이콜로지컬한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멜리셔스한 어택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타겟에 대한 아키텍처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인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높게 할 건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리스크에 대한 수준, 거기에 맞는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는 테스팅하는 과정에서는 뭐 그 탐색적인 테스팅,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어드버서리얼 테스팅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테스팅들까지 고려하는 좀 그렇게 단계적인 접근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택 벡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프리프로세싱 단계,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하는 단계,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고려들, 어드버서리얼 테스팅에 대한 케이스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앞서 내셔널 시큐리티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CBRN은 케미칼, 바이올로지칼, 레디오 액티브, 그 다음에
뉴클리어 이렇게 CBRN에 대한 리스크 이거는 이제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일 수가 있고 어드밴스드한 AI 시스템들은 반드시 CBRN에 대한 테스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할루시네이션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골에 대한 미스얼라이먼트가 있는지 그리고 리소스가 이그조스트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도메인에 따른 테스트 범위,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테스트 케이스, 그 다음에 테스트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테스팅을 해야 되는 과정이 레드팀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프롬프트 인젝션도 여러 가지 다이렉트 프롬프트 인젝션 또는 인다이렉트 프롬프트 인젝션을 고려해서 시스템에 대한 테스팅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러한 이제 어택에 대한 테크닉들 그리고 타겟 도메인이 어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키 매트릭은 뭔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테스팅에 대한 결과들을 평가하고 테스팅을 어떻게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계속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제 비즈니스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것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스톱과 그리고 고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컨디션, 크라이테리아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BRN과 피지컬 세이프티에 대한 측면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 경계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퀄리티, 릴라이빌리티에서는 조금 더 느슨한 경계를 만들 수가 있고 퍼포먼스적인 측면 또 어베일러빌리티 같은 측면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팅을 하는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팅하는 과정은 29119-3와 연관한 리포팅에 대한 내용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그러니까 발견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 뭐 인터널하게 내부 리포팅만 하면 되는지, 시큐리티 팀에 고지를 하고 대응을 하면 되는지, 또는 정부 차원의 취약점을 발견돼서 공개하는 데에다가 그 내용을 알릴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함께 해야 되는 것들도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스템 테스팅을 하는 측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이제 그 LLMS 저치 또는 LLMS 어태커 같이 좀 더 AI 시스템을 이용한 지능적인 공격과 방어를 해야 되는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크라우드 소싱 또는 크라우드 소스 방식의 AI 레드팀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스팅에 참여해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것들도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테스팅에 대한 관련된 그러니까 표준에 대한 체계는 이렇게 29119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보트 119 시리즈가 있고 거기에 현재 이제 레드팀 테스팅 그다음에 이거는 벤치마킹 테스팅을 하는 부분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표준, 로깅에 대한 표준, 트러스트워스니스의 매트릭스 그다음에 퀄리티 모델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추가적인 보안에서 27090 같은 것들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엑스퍼트가 어느 단계에 참여하느냐, 얼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엑스퍼타이즈 베이스드 크라이테리아를 정할 수도 있고 스케일 베이스 크라이테리아를 정할 수도 있고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레드 티밍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습니다. 뭐 블루 티밍도 있고요, 퍼플 티밍도 있고, 그다음에 그린 티밍도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하느냐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레드 티밍 같은 경우에는 어택과 어택에 대한 영향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고, 그다음에 블루 티밍은 방어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디펜스 관점에서 주로 초점을 맞춘 거고요. 퍼플 티밍은 그렇게 어택과 디펜스를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린 티밍은 디벨롭먼트에 초점을 맞춘 거고 뭐 이렇게 레인보우 컬러 기반의 여러 가지 컬러 티밍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테스팅 프랙티스와 함께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언노운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기 위한 게 레드팀 테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테스팅이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그리고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전체 개발 프로세스 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요소로서 새롭게 고려해야 되는 이제 테스팅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포트 119-7 표준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스트럭처럴한 스트레스 테스팅이라든지 디펜스에 대한 고려를 한다라든지 뭐 컨티뉴어스 베리피케이션을 한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기 위한 요소로서 저희가 레드팀 테스팅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